지금 전기 다발과 가우스 법칙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만 또 그래도 개념을 다시 써보면은 공간상에 Q쿨롱짜리 전하 하나, 전전하만 있거나 전하들이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하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든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공간상에 Q쿨롱짜리 전하가 있으면 주변 공간은 전기장이라는 공간적 성질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전기장 속에 또 다른 전하가 오게 되면, 또 다른 전하 스몰 Q쿨롱짜리가 이런 데에 오게 되면 이 원래 있었던 전하가 만든 전기장 속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전하는 전기력을 받는다 하겠어요. 전기력, 밀리거나 당겨지는 방향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움직이기까지 한다면 어디까지 가는 동안 전기력에 의한 E를 계산할 수 있거나, 어떤 물체가 특정 위치에 있다가 또 다른 위치로 갔을 때 해당 위치 사이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 또는 특정 지점에서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다. 전기력 가지고 이제 이런 에너지와 일 개념까지 더 확장해서 추가적인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전하가 오기 전에 다시 전기력 자체를 받기 전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전기장 자체를 한번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든 계산을 하든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먼저 특정 위치의 전기장이 어떠한가 라고 나타내는 것은 딱 어떤 지점에서 특정 방향으로 얼마만큼 R만큼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대전체로부터는 이만큼의 R벡터만큼의 위치 벡터를 설정했을 때 해당 위치에서의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이런 방향으로, 여기 플러스 전하라면 이런 방향으로 이 정도 크기다를 위치 벡터 R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의 전기장 자체 E라는 벡터 값을 또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바로 옆에 자리, 아주 가까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구하고 싶으면 여기는 그러면 어떠니 하면은 이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로부터의 새로운 위치 벡터 R 프라임 벡터 위치에 갔을 때 그 지점에서 또 새로운 요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약간 비스듬하게 이 정도 크기의 새로운 전기장 그냥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장 표시한 이것들 화살표 내지는 각각의 전기장의 실제 값들을 다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촘촘한데 뭐 여기다가 그려도 되나, 여긴 좀 비워놓고 여기쯤 해서 적당히 그려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E 프라임만큼의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치마다 모두 각각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위치마다 하나하나 그때그때 찾으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인 이 전기장 특정 위치 필요 없고요. 이 대전체가 만든 이 공간 전체의 전기장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한눈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리는 방법이, 표현하는 표기법이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전기력선, 여기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라면은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모양으로 화살표를 무한히 길게 그려주는데 좀 잘랐죠. 진짜로 무한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 Q쿨롱짜리에서 주변 공간에 형성된 전기장을 우리가 그걸 읽을 수만 있다면 적절하게 표현한 상태이다. 추가적으로 이 주변 공간에서의 등전이면을 또 이렇게 등전이면 그리는 이런 그 요령에 따라서
잘 그려주면은 전이가 똑같은 위치들 쭉 이어주면 이건 화살표가 아니고 요런 등전이면도 함께 그려서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은 서로 항상 직교하고 전기력선 밀도가 큰 곳은 등전이면 밀도도 크고 전기력선 밀도, 등전이면 밀도 모두 작은 곳은 널찍하게 그리면서 밀도 작게 그려준다. 이런 읽는 방법을 익혀두면 전기장의 대략적인 분포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등전이면은 잠깐 좀 생략을 하고요. 전기력선만 그린 다음에 전기장을 나타낼 수 있는 전기력선, 그것을 또 다루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으로 전하량이 특정 공간 안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든 빠르게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어떤 대전체가 만든 전기장 전기력선만 일단 그렸는데 이 전기력선에 대해서 특정 영역을 내가 어느 정도 이런 크기로 잡았을 때 이쯤 되는 데에서 이만하게 잡았을 때 그 특정 위치 영역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 같은 개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잡은 이 면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 개수 개념, 여기서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되도록 통과하는 그런 개념을 전기 다발이라고, 파이라고 나타나게 되고, 그 파이 값을 다루게 되면은 전기장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력선을 다루는 파이 값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하를, 해당 공간에 전기장을 형성하는 전하가 몇 쿨롱인가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파이 값을 전기 다발을 구해서 전기력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력이나 전기력에 의한 일,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전기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표기법뿐일 줄 알았는데 그걸 적절하게 다루면 그 공간에 어떤 전하가 있길래 해당 위치 특정 공간 어느 영역에 이와 같은 전기장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를 구하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저기까지 다 지워지네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특정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을 때 여기에 공간을 잡아야 그 공간, 면이라는 것은 내가 닫혀있지 않은 적당한 영역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죠? 여기에서 그냥 요런 영역 잡을 수도 있어요. 적당한 영역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영역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도 잡을 수 있지만 이런 영역도 잡을 수 있고, 이만한 영역을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 개수 같은 개념,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 개수라고 해야지 좀 더 정확하죠. 그 개수를 셀 수도 있고, 면을 넓히고 둘러서 이렇게 패곡면을 완전히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나가는 수직으로 통과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전기력선들을 요만큼만 구하고, 이만큼만 구하고, 이만큼의 영역에서 3차원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모두 구할 수도 있다.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파이 값을 잘 이용해 보면은 전기장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안에 전하가 얼마 있었냐라는 걸 파악하는 것도 가능한데, 특히 가우스 법칙을 활용하는 거는 패곡면을 특히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전하를 몇 쿨롱인지 찾아내는 거, 알짜 전하가 몇 쿨롱인지 찾아내는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점전화 하나가 이렇게 방사형의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는 전기장을 형성했을 때 공간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전기력선이 무슨 어느 방향으로 수직으로 빠져나가네 마네 하는데, 이렇게 했었어도 예를 들어서 이 위치,
요 위치는 내가 잡은 공간이 이렇게 가다가 좀 전기력선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서의 전기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수직 방향인 거를 골라서 또 계산해야 된다, 적분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위치에 Q쿨롬짜리 대전체 갖다 놓으면 내가 공간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든 이 공간에서 잡았을 뿐인 거지 여기서 받는 전하가 받는 힘은 대전체 둘 다 플러스라면은 이쪽 방향이에요. 힘. 전기장 이쪽 방향인데요 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여긴 전기력선하고 상방의 각도가 벌어져 있는 공간으로 잡았었네요. 여기다가 또 Q쿨롬짜리 이렇게 갖다 놓으면 Q 프라임 쿨롬짜리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서 받는 힘은 전기력선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이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 이럴 때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이쪽 얘기하다가 전기력 얘기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전기력선의 나란한 방향으로 또는 그 위치 전기장 방향에 나란하게 밀리거나 당겨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계산해야 되는 거. 이거는 다른 문제이고 전기력선을 분석해서 파이값 전기 다발을 찾는 것은 전하, 이 전기장을 만든 전하와 연결되는 거다. 뭐 새로운 전하가 들어가서 받을 힘, 그것에 의한 움직였을 때 일 어느 정도이냐. 새로운 전하가 등장했을 때 받기 시작하는 이쪽 분야가 아니라 이 전기장 자체를 만든 근원 전하가 몇 쿨롬이냐, 어떤 성질을 가지냐와 관련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정리할 것이 말하자면 특정 전하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었다까지는 하나의 전하 또는 근원 전하 하나가 등장한 것으로서 다 완성이 됐고 그 전하에 의한 라지 Q쿨롬짜리에 의한 전기장 그게 어디에 만든 전기장 벡터 그 위치에 아직 특정 전하 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런 전기장을 형성을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전기장 이쪽 방향 얼만큼 여기서는 더 크게 여기서는 좀 작게 이쪽 방향 여기서는 아주 작게 이쪽 방향 이런 것들은 이미 계산 가능한 거고 그 상태에서 전기력선 그리고 등전이면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공간상에 새로운 전하가 여기에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이 전하가 받을 전기력은 어디로 얼만큼이냐 어느 방향 얼만큼 크기냐 그게 실제로 움직였을 때 에너지가 얼만큼 변하느냐 전기력에 의한 일을 얼만큼 받았느냐는 그 다음번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지점 전기장 구했으면은 E 뉴턴 퍼 쿨롬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받을 힘은 QE 뉴턴이다 라고 하면서 전기장에 의한 이제 새로 등장한 전하가 받을 힘은 또 이쪽 분야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얘기할 때 전기 다발은 새로운 전하 등장하기 전 얘기라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요 파이라고 하는 전기 다발이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전기 다발을 어떤 공간의 영역을 잡아서 여기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총 전기다발의 개수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기다발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기력선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전기력선 어떻게 그렸어요? 그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지금 그려놓은 거 그대로입니다. 특정 지점에 단위 전하를 갖다 놨을 때 그게 받을 힘의 방향들을 모두 조사했을 때 전기장의 방향이죠. 그 전기장의 방향 나타내는 이 벡터, 전기장 벡터, 화살표들을 적당히 잘 이어서 그려주면 너무 많이 촘촘하게 그리지 말고 적당한 밀도, 적당히 띄엄띄엄하게 이런 거 다 고려하면서 그려주면 그게 전기력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개념상 이거는 전하가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전하가 받을 힘과 또 연결될 거라서 이게 좀 중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만든 전기력선을 생각을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매개입자라는 것의 흐름이라는 말도 했었죠. 아, 이런 전기장이 단위 전화가 받을 전기력 개념으로, 그 방향과 크기 개념으로 적절히 잘 그려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아직 가지 말고 전하가 만든 전기장, 전기력선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또 잡기 위해서는, 아, 이런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 자체로부터 플러스 전하면 여기에서 뭔가 유체가, 액체, 물 떠오르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고 기체가 뿜어져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자. 음전하였을 때, 마이너스 전하였을 때 거기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전기력선 그리는 원칙을, 개념을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였다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방향으로 빈틈없이 어떤 전기력을 매개할 매개입자, 그런 것들이 마치 기체처럼 빈틈은 없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막 이렇게 분출돼 나가는데, 그러는데 그 속도는 C로 특별히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뻗어나가고 있는 유체 같은 매개입자 팍팍팍 튀어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에 밀도는 달라질 수 있다. 밀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밀도가 바로 옅게 쫙쫙 이렇게 나갈 때 아주 밀도 높게 빡빡빡빡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밀도 높게 빠바바바바 이렇게 나갈 때, 그럴 때 그 매개입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매개입자의 밀도가 크면 그러면 그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가 센 거다. 전기장의 세기가 강한 거다. 전기장의 세기. 이 벡터 값이 더 큰 거다. 작을수록 작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렇게 밀도 높은 매개입자들, 전기력 매개입자들이 가다가 어떤 입자에 부딪힌다면 강한 힘을 줄 것이고, 밀도 적어서 단위 면적, 특정 면적에 적은 수의 매개입자 가면은 힘을 적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흘러가는 유체를 한번 생각을 하자 라고 개념을 좀 돌려서 생각하면은 많은 교과서에서 설명한 이 전기장, 전기력선, 전기다발수 세는 그런 개념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질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냥 이런 대전체가 그게 뻗어나갈 뿐인 건데, 그런 매개입자들을 구하는 또는 그것들에 이어놓은 선, 전기다발, 전기력선 개수들을 세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면을 잡고 세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이렇게 생긴 면을 잡고 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다르게 나는 이렇게 생긴 폐곡면 포함하지 않고 이런 데에 대한 소위 빠져나가는 방향으로의 전기력선들,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전기력선들의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럴 때도 있는 거다라는 등 이런 폐곡면을 정하는 거는 문제 푸는 사람 마음이다. 문제 푸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편의상 이걸 구하고 싶다라는 것들 문제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우스 법칙까지 가는 과정은 공간의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표시하고 전기다발을 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자들, 물리량들 간의 관계식도 구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힘을 받은 대전체는 아직 등장하지 않을 거고 그냥 내가 만든 전기장만 다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이 값을 이용하면서 E 전기장의 세기 또는 A 내가 잡은 면의 면적 또는 그런 전기장을 만들 Q 전하를 구하는 것과 식이 같이 이게 맞물리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좌표 확인 하는 거 아시고 다음 내용도 계속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기다발과 전기장 간의 관계식 그리고 전하에 이르는 식으로서 23-2장에서는
엡실론 파이 값이 Q다. 변형하면 이제 파이는 엡실론 분의 Q 되겠죠. 이렇게 전기 다발과 전하량 Q와의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엡실론은 진공일 경우에는 엡실론 제로, 그 진공의 유전율 쓰면 되는 공간의 유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의 유전율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23-1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도 있죠. 파이는 또 전기장을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값 또는 이렇게 폐곡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분한 거 표현만 다르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나 두 가지 식에서 변형한 식이니까 요 두 가지 식에서 전기다발 파이 값을 구하는데 두 개의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식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좀 구분해서 써야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이 값에 대해서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거는 요게 일반적인 식이죠. 이거는 아예 일반적인 식, 어떤 공간에 면적이 있고 거기가 전기장이었을 때 이게 닫혀있는 폐곡면이 아니더라도 특정 공간에 있는 면적, A 면적만큼 또 이제 공면이라서 뭐 적분을 통해서 해야 될 때는 해당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이 있을 때 그것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것을 적분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식이고, 똑같은 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해당하는 면이 폐곡면일 때 아무튼 어떤 전기장이 형성이 돼 있기는 한데 그런 공간을 면을 내가 잡을 때 파이 값을 계산하기 위한 면을 잡을 때 한 바퀴 쭉 돌아서 안쪽과 바깥쪽이 정확하게 나뉘어 있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폐곡면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폐곡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총 전기다발 알짜 다발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알짜 다발이에요. 나가는 전기력선도 있고 들어오는 전기력선도 있으면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나가는 것의 개수를 세보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식은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나름이지만 더 일반적인 식이고 폐곡면일 땐 특히 이렇게 쓴다. 어쨌든 이게 다 파이 값은 알짜 전기다발이다 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이 값을 엡실론분의 Q라고 하는 것은 표기하는 방법을 다른 물리량,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전하량을 통해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요거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 역시 폐곡면일 때 폐곡면 내부 전하, 내부 알짜 전하 Q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를 통해서 해당 폐곡면의 전기다발을 다 알짜로 구해보면은 엡실론분의 Q라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식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양전하인 전전하 Q 주변의 전기력선으로서 공간의 전기장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주변에서 특정 지점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되는 지점, 적당한 면을 가진 좀 입체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뭐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면의 그림상 밀도가 너무 빽빽하면 보기 힘드니까 적당하게 그린 이런 전기력선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면을 현재 통과하고 있는 전기다발 파이 값을 구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파이 값을 구할 때는 적분을 하면서 이 면적 부분에서의 여기에서의 전기장을 적분해주자. 면적을 통해서 A라고 할까요?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자. 그랬을 때 이 파이 값을 나타낼 때 전기장 적분값에서 요 해당하는 위치의 전기장이 Q로부터 R이나 세타 같은 것으로 적당한 변수로 표현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이 면적에 대해서도 이 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는 적당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수학적인 문제고 표현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적당한 적분을 잘 수행해지면은 이 전하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걸 다 덮어서 감싸지 않아도 임의의 면적을 현재 통과하고 있는 전기 다발 값은 이거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뭐 너무 과장했나? 이렇게 나란하지 않은 약간씩 방향이 다른 어떤 전기장을 표현할 수 있는 전기장 벡터 E 값들이 하나하나 다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하는 거니까 면적소의 그 면에 대한 법선 벡터들, 노음 벡터들 있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매적을 해서 면에 대한 수직 성분만을 다 추려서 적분한 값을 구한다. 요거 미적분학 부분이라서 이제 개념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계산을 잘 거치면 현재 이만큼 정의된 요만큼의 적분 구간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 다발 값을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면적이 더 커진다거나 이거보다 더 커지면서 좀 가까웠다 멀었다 뭐 이러는 면적이 있을 때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면적들이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할까? 라고 하면은 전기장 나타내는 식은 뭐 R벡터나 뭐 세타 극좌표의 형식으로 나타내든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 DA 부분을 표현하는 함수라든지 정의역이 바뀌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간편하게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복잡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중적분, 뭐 삼중적분 하면서 다중적분 해야 되는 식이 결국엔 나타날 거예요. 근데 다중적분 하지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적분한다는 의미로만 나타냈다라고 하자는 거고 미적분학 공부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이거 쭉 펼치다 보면은 면을 쭉 펼치다 보면은 쭉 돌려가지고 단면만 쓰겠습니다. 이거를 쫙쫙 늘리고 굽히고 뒤로 돌리고 해가지고 싹 붙여가지고 이 Q 값을 Q를 포함하는 요런 둘러싼 어떤 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구형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감싸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는 전체적인 저 면이 내가 잡은 임의의 면이 패곡선이 됐으니까 적분하면 되는데 패곡면이 될 때에는 이제 표시도 좀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패곡면일 때는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또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돼요. 각 면 지점들의 전기장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면적소 하나하나마다의 뭐 노음 벡터 다 계산해가지고 이 면이 얼마나 널찍한지 찌그러져 있는지 모양이 뭐 특별한 형태인지 뭐 포물면 돌린 거에 뚜껑 덮은 형태인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의를 해서 적절한 적분을 수행해 주면은 요 계산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면을 통과하고 있는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성분의 전기다발, 알짜다발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패곡면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식이 변형됐을 뿐인 거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우스 법칙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해야 되고 전기장식, 면적소식 전부 다 알아서 그거에 따른 계산을 거치고 또 적분까지 어렵게 수행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패곡면으로 이런 전기장을 만드는 알짜 전하를 다 둘러쌌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결국에는 엡실론분의 Q 여기서 라지 Q죠 라고 되더라. 진공 공간이면 엡실론 제로 되는 거고 해서 이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의 유전율과 알짜 전하 구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계산 이제 모양이 다 찌그러져 있고 임의의 모양일수록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야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가우스 법칙의 결론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던 것 중에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보면은
이 폐곡면으로 넘어간 이후, 요 이후에는 여기까지, 요 시까지 쓸 수 있다는 것에 뭐 큰 의문 없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미적분학적인, 수학적인 이런 유도 과정을 굳이 뭐 따지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식으로 밖에 나타낼 수 없는, 다시 요 둘러싸지 않고 어떤 면이 나 이만큼이야 닫혀있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다발수를 다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 식, 요거 엡실론분의 Q 값으로 넘어가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명합니다. 이만큼의 면적을 통과하는 R자 전기력선, 전기다발 파이 값하고 그보다 더 크거나 작은 이만한 면적을 통과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만한 면적, 더 아무튼 넓어진 면적을 통과하는 총 전기다발수 파이 값은 아까랑 지금이 서로 다르겠죠. 서로 다를 건데, 그러니까 인테그랄 E를 A에 대해서 접근한 값이 면적이 이랬을 때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달라질 텐데, 그 전기장을 만드는 것은 Q쿨롱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Q쿨롱이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앞에 것도 요만한 것도 이렇게 나오고 뭐 더 넓게 잡아도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 세 번째 식이라는 거는 이제 폐곡면에 대해서 내부, 외부를 정확하게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알짜전화로 간단하게 계산 결과는 항상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해서 좀 이런 전하와 전기장 또는 전기다발 간의 관계, 아직 전기력, 뭐 전기력에 의한 일, 포텐셜까지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하는 그런 것이 가우스 법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전전하 Q에 의해서 형성된 공간의 전기장, 전기력선으로 나타냈어요. 일단은 양전하,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거라고 치고, 그런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폐곡면이 감싸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 폐곡면을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수직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는 성분의 전기다발 파이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할 거예요. 요거 구해야지 될 때, 이게 지금 원래는 임의의 모양으로 아무렇게나 생겨도 되는, 아무튼 이걸 포함하는 폐곡면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 값을 구해보면 폐곡면이었을 때는 이 폐곡면을 따라서 빠져나가는,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전기다발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공간의 유전율, 진공이면 엡실론 제로 써도 되고 엡실론분의 Q로 된다는 거,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건 뭐 공식이야 라고 해도 된다는 거 우리 가우스 선생님이 잘 정리해 두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답 바로 구하면 되는 건데, 이런 공간에 대해서 실제로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 다발을 적분을 통해서 구해보자. 아, 폐곡면이니까 난 굳이 적분을 통해서 전기장 한번 내가 구해보고 싶어요 라고 할 경우에 요걸 이제 구해야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가우스 법칙에 따르면 전하를 내부에 품고 둘러싼 폐곡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기 다발값은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전기장을 어느 위치에서 정의를 해야 되든지, 그러니까 곡면이 어떻게 생겨서 거기서는 여기선 저기선 가까운데 좀 먼데 울퉁불퉁한 면마다의 전기장을 다 따로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면에 대해서도 울퉁불퉁하고 이상하게 괴상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구형이면서 점전하를 중심으로 하는 구일대로 해도 답은 맨날 똑같이 나올 거다. 가우스 선생님이 잘 정리해 놓으신 가우스 법칙, 가우스 정리,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답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계산을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폐곡면을 이렇게 반지름 R짜리, 적당히 R짜리 이런 곡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곡면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면 위에
모든 지점에서의 거기에서의 3차원 공간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의 전기장 이 벡터들을 여기 점마다 하나 다 구한 다음에 하나마다 요 튀어나온 데서 이쪽 여기서는 이쪽 하는 거, 이 구하고자 하는 따라가야 되는 면들의 전기장을 하나하나 다 구해서 이 값을 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 면의 수직인 성분, 면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면을 이렇게 구로 가장 계산하기 쉬운 걸로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3차원적 공간에서 모든 전기장은 표면에서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뚫고 나갈 거라서 뭐 세타 이런 거 계산할 그럴 여지도 없어지고 계산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미적분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답이 간편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하는 식으로 각 지점마다, 여기서부터 다 R만큼 떨어진 지점마다에서의 전기장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어차피 상수처럼 뭐 R이 정해져 있는 값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것에 면적분한 결과는 그냥 전체 면적 곱하기만 해줘도 된다. 4파이 엡실론 또는 엡실론 제로 분의 1의 R 제곱분의 Q 한 요런 일정할 그 표면에서는 모두 다 일정할 전기장의 크기 곱하기 면적을 그냥 전체 이 겉표면적 해주면 된다는 거죠. 4파이 R 제곱 해서 요것만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제 미적분학 부분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 구형으로 공간을 잡는 거는 계산이 쉽도록 하는, 답이 이제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가우스 법칙 믿고 제일 구하기 쉬운 모양으로 바꿔서 구한 결과 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눈 가리고 아웅이기는 한데 교과서에서도 다 소개가 돼 있어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4파이 R제곱 다 지워지고 결론은 엡실론분의 Q였다라고 하는 거. 결론 알고 또 이미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딱 맞아 떨어지네 라고 하는 거. 요 미적분학 부분, 미적분학에서 이렇게 면적분하는 거, 그 부분만 이제 알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알고 있지만 또 유도하는 것처럼 해서 다시 한번 그 공식을 증명하는 모양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우스 법칙을 또 사용은 하긴 했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넓히는 것 또한 미적분학에서 쭉 설명하는 거라서 우리 물리 수업하는 동안에는 사용하기 쉬운 공식 편리하게 이렇게 쓰기만 했습니다.